이 책에 보면 28페이지에 제가 그 우리 카톡방에도 올려놨거든요. 한 장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 좋은 미네랄하고 나쁜 미네랄 킬레이션 관계를 올려놨어요. 도표 한번 봐보세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거를 말로만 하지 말고 교재로 활용을 해라. 그래서 이걸 하나씩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네랄의 체내 작용과 중요성. 해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내 몸에 쌓인 독소를 인지하는 단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독소가 뭔지를 인지하는 것이 내가 뭐의 밑바탕이 되냐면 해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밑바탕이 돼요. 자, 그러면 내 몸에 쌓인 독소를 해독하는 기관, 이거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몸에는요 모든 독소가 일단은 어디를 거치게 되어 있냐면 간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자, 간에서 해독하지 못하면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서 피는 탁해지고 혈관은 독소가 쌓이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간에서 해독하지 못하면 간 문맥을 통해서 이제 피가 나가게 되면 탁한 피가 이제 결국은 문제에 뭘 일으키냐, 사구체를 막아버려서 신장에서 신부전증 걸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모든 독소는 간하고 신장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해독하는 기관이 간하고 신장에 장애를 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점점 더 미국으로 빠지는 그런 스타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마지막으로 배출하는 곳이 뭐냐면 대장이에요. 자, 우리 몸은 대장을 통해서 모든 독소라든가 배설물들을 배출하는데 대장의 기능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대장에 수은 독소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음식물들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셀레늄에 장애가 와서 여러 가지 질환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공기 중에 있는 독소를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장기가 뭐냐면 폐예요. 그래서 폐의 문제가 또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간하고 신장하고 대장하고 폐에 쌓이게 되면 이 사인, 네가 몸이 나빠졌다고 사인을 주는 것은 피부예요. 자, 땀을 통해서 배출하지 않으면 피부에 전부 여러분 어르신들 보면 죽은 뭐라 그러죠? 이걸 보고 검버섯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검버섯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기 피부를 보시면 내가 독소가 얼마나 쌓여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네. 두드러기 같은 같은 경우는요. 네. 간하고 신장에서 독소 배출을 못하니까 피부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해독기관에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모리 다카시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해독기관이 망가지는 원인은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가 점점 늘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메커니즘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독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부터 말하면 뭐냐면 내가 왜 해독을 해야 되는지 인지를 하고 독소가 뭔지를 알고 해독하는 기관이 왜 망가지는지를 알면 거기에 관련된 식품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독소의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바로 몸에 쌓이는 알게 모르게 쌓여가는 중금속, 그 다음에 환경호르몬, 여러분 환경호르몬 중에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요 거의 안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더 문제가 생겨지는 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그 우리 몸에 방사선 독소가 드디어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후쿠시마 원전에서 이 흘러나오는 물질들이 명태하고 고등어, 어패류 요런 데 이제 점점 쌓이기 시작해서 바다가 지금 오염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여기 근해에서 잡힌 거를 일본 배들이 러시아한테 이렇게 팔아요. 그리고 러시아는 다시 거기에서 한국하고 일본으로 판매가 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신다면 러시아산이라고 해서 안심해서 먹으면 안 됩니다. 일본 근해에서 잡힌 거는 전부 다 후쿠시마 원전에 의해서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갑자기 요즘에 안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원산지를 잘 보고 사시고 먹어야 돼요. 거의 러시아인데. 아, 거의 러시아예요? 명태전 먹지 말아요. 네, 요새 명태전이 그래서 안 나간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일으켜지는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결론은 이런 독소가 뭘 유발하냐면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활성산소, 슈퍼옥사이드 활성산소가 유발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우리 몸에서 독소예요. 독소니까 해독하는 기관에서는 산소 이용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산소 이용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산소 찌꺼기도 많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산소를 이용해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의 이름이 뭐예요? 미토콘드리아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산소하고 포도당을 태울 때 요때 나이타처럼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코큐텐이라는 거예요. 자, 코큐텐은요 미토콘드리아 주변에서 활성산소를 줄이는 역할도 하고요. 산소하고 포도당을 태울 때 촉매제 나이타처럼 불 붙여주는 역할, 이런 촉매제 역할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뭘 느끼셔야 되냐면 내가 독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해독기관에서는 산소 이용률이 산소 이용률이 늘어나니까 활성산소가 증가한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어때요? 떨어진다. 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틀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큰 틀로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미토콘드리아 왜 먹어야 돼? 아니 미토콘드리아는 코큐텐을 왜 먹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을 설득을 할 때 이 독소를 인지하고 이 독소가 쌓이면서 해독기관이 망가지는데 이 망가지면서 뭐까지 기능이 떨어져요? 미토콘드리아 기능. 그러니까 내 몸에 코큐텐을 넣어주지 않으면 내 몸에 미토콘드리아는 어때요? 점점 나락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왜 먹어야 돼? Y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코큐텐이 답이거든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을 왜 늘려야 되는지가 지금 여기 해독기관에서 핵심이에요. 지금 제가 계속 이 뭐냐면 중금속 이해하면서 셀레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셀레늄하고 철분, 칼슘, 아연 뭐 이런 거 위주로 지금 계속 이게 강의를 했었잖아요. 네. 자, 이거는 제가 오늘 올려준 거예요. 이 오모리 다카시 교수 28페이지.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것만 보여주셔도 돼요. 자, 여기 책에 어떻게 적어져 있어요? 철이 충분히 있으면 납은 감소한다고 그러죠. 납하고 철하고는 서로 기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뭐냐 하면 납을 밀어내려면 철분을 충분히 먹어줘야 돼요. 또 칼슘도 충분히 먹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또 뭐가 적어져 있냐. 아연이 충분하면 카드뮴이 감소한다고 그러죠. 서로 길한 관계에 있다. 즉 밀어내는 관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연을 충분히 넣어주면 돼요. 우리 아연이 어디 들어있어요? 리스토레이트에 들어있죠. 자, 그 다음에 셀레늄이 충분하면 수은과 카드뮴이 감소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셀레늄이 우리 몸에서 키포인트라니까요. 셀레늄이 있으면 납이나 수은이나 카드뮴, 비소, 독소 이 모든 게 다 감소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미네랄의 체내 작용과 중요성, 이 책도 꼭 한 번씩 사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교수님이 쓴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여기에 관련된 게 이게 기본서예요. 이 다음 서를 읽어보시려면 알게 모르게 쌓여가는 중금속의 비밀, 그 책을 꼭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네랄 분석 뭐 이런 책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자가 있는데 일단 이 교수님이 워낙 이 분야를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미토콘드리아예요. 자, 이런 독소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점점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가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자, 이걸 뭐냐면 불면증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는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심장 박동수, 왜 산소 이용률이 증가할까요? 심장이 막히죠. 네, 심장이 빨라지죠. 여러분, 과로에도 뭐가 고생을 해요? 심장이 고생하죠. 잠을 못 자도 뭐가 고생을 해요? 심장이 쉬어줘야 되는데 계속 쉰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누워서 있다든가 편안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심장이 빨라지는 압박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소 이용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하고 포도당을 태울 때 코큐테인이 감소를 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줄어들고 활성산소 수치는 증가하고. 왜? 산소를 많이 태우니까 산소 찌꺼기가 늘어나는 거죠. 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해를 못하게 되면 왜 우리가 피곤하지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진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소를 많이 썼어요. 산소를 왜 많이 썼냐? 이런 독소 때문에 그러는 거죠. 스트레스도 독소고, 과로도 독소고, 수면 부족도 독소고, 중금속, 환경호르몬, 방사선 전부 다 우리 몸에 독소라는 거죠. 이 독소가 늘어날 때마다 산소 이용률이 늘어나요. 왜?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각 장기에서 해독을 해야 되니까 산소 이용률이 늘어나는데 덩달아 뭐까지 늘어나요? 산소 찌꺼기, 활성산소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늘어나면은 우리는 기본 공식이 있죠. 자, 이렇게 활성산소가 변종이 나타나면서 여기에 필요한 효소하고 미네랄이 이제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슈퍼옥사이드는 SOD라는 항산화 효소, 조효소는 아연, 무리, 망간. 자, 이거는 과산화수소는 뭘로 없애냐면 카탈라제라는 효소의 철분. 여기는 셀레늄 뭘 활성화시켜주는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자, 우리 보시면요. 아연, 구리, 망간, 철분, 셀레늄이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키려고 어때요? 전부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몸에는 많이 써버렸으니까 부족해지겠죠. 그러니까 요게 삼각관계가 이렇게 동시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뭐냐? 마지막까지 생겨난 이 독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비타민 A, C, E, 미네랄에서 셀레늄, 식물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를 재보시면 아연, 구리, 망간, 철분, 셀레늄 그 다음에 비타민 A, C, E 이런 게 몸에서 많이 빠져나갔다. 특히 여러분이 양자에서는 코큐텐하고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에 그 코엔자임 나에 보면 B3, 3579가 있어요. 3579 코엔자임 여기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왼쪽으로 표시돼요. 왼쪽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각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점점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서 산화가 되면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증가하게 되고, 자, 염증 수치가 증가하면요 세포에 나중에 세포하고 세포 사이 조직이 패이면 이제 궤양이 증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핵의 유전자 손상이 일어나면 뭘로 가요? 암으로 가죠. 그래서 암세포가 늘 증가하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하고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비타민, 미네랄 중에 미네랄이 우리 몸을 전체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비타민이 또 활성화되려면 또 미네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서 도움 줘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코큐텐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코큐텐은 파워 칵테일 안에도 뭐냐면 브로콜리라든가 브로콜리 새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일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루 필요량은 아니지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조점은 뭐냐면요. 결국은 코큐텐이 시스템을 쥐고 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예요. 미네랄도 중요하지만 코큐텐이 왜 중요한지를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저기를 구려볼게요. 우리가 오늘 해독 5번째 시간이죠? 네. 자, 그러면 왜 이 코큐텐인가?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코큐텐을 이해를 하실 때 해독의 코큐텐이 해독의 핵심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원주에서 강의를 때 소장이 지난주 내내 한 달 동안은 미네랄이 핵심이라 그러더만 또 다시 코큐텐이 핵심이라고. 그럼 우리 뭘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죠. 자, 여기서 코큐텐이 왜 해독의 핵심인가는 쉽게 설명해 보면 이거예요. 코큐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뭘 이해를 되냐면 코큐텐의 특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코큐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라고 해서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어디에서 합성할까요? 네, 간에서 합성을 한다.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 들을 때 그러시냐고. 네, 처음 들을 수도 있죠. 네, 저도 처음 강의를 하니까요. 자, 그래서 코큐텐의 가장 큰 특징 어디에서 합성을 해요? 간에서 합성을 해요. 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간 기능이 저하되신 분은 코큐텐 합성이 잘 안 된다 이 뜻이에요. 항상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뭐냐면 40세가 되면 생산량이 2분의 1로 감소를 해요. 자, 이거는 어디에서 이 논문 자료가 나왔냐? 미국의 항노화 학회에서 이 뭐냐면 우리 몸에 존재하는 효소들의 특징을 전부 연구했고 논문 발표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효소들은 소화효소든 대사효소든 항산화효소든 전부 다 40세 이후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자연 노화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런 코큐텐을 합성하는 간 기능하고요. 이 자체적으로 줄어드는 노화 현상.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뭘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자연 노화하고 간 기능자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뭘 이해를 하면? 영양 밸런스. 그렇죠. 영양 밸런스를 이해를 하면.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부족한 만큼 채워 주어야 한다. 일을 하시면 간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파워 칵테일 또는 뭐 디드링크 이제 곧 나오겠지만 뭐 디드링크 뭐 이런 거 드시고 또 미네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리스토레이트, 제이슈추 뭐 이런 것도 다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코큐텐 먹으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간 기능을 일단은 보호해 줄 수 있는 파워 칵테일이나 디드링크, 리스토레이트, 제이슈추 이런 것도 다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능 자연 노화가 40세에 일어나니까 우리가 지금 코큐텐이 49,360원인가요? 거의 5만 원에 가깝더라고요. 코큐텐을 너무 힘드신 분들은 한 달에 3병 정도.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 안 좋으신 분. 예. 이거는 뭐냐면요. 예, 몸이 안 좋으신 분.
뱀탕 드시지 말고 칵테일로 드세요. 누가 갯소주를 먹고 좋아했다 그래가지고 갯소주를 사러 갔는데 150만 원 달러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갯소주 먹는 애 한 달에 내가 15만 원 들여가지고 몸을 보링을 하세요.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네, 어찌됐든 칵테일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고요. 자, 이거를 이제 도표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는 코엔자임 Q10을 합성하는 능력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40세까지는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이를 이제 100세 기준으로 보면 아직 못 간다고 전해라. 우리는요, 결론은 뭐냐면 콕큐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줄어들죠. 몇 세를 기점으로 2분의 1로 줄어들? 40세를 기점으로. 그러면 요때가 요게 포인트예요. 3번. 빨간색이 3번이죠. 줄어든 만큼 보충해 주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에너지 대사가 떨어진다. 산소하고 포도당을 태우려는 나이타가 없으니까 에너지 대사가 계속 떨어진다. 이 부족한 만큼 이렇게 채워줘야지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몇 세까지 살 수 있어요? 100세까지 살 수 있어요. 요즘에는 150세까지 살 수 있다는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수 없으면 200세까지 산다. 재수 없으면 200세까지 살아요. 코에다가 산소 교시해가지고 안 죽여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포기각서 있죠. 그 미리 나는 연명 치료 안 하겠다. 근데 그것도 이렇게 인지 능력이 살아있을 때만 받아준대요. 빨리 해보세요. 안 그러면 자녀들 거지돼요. 내가 거지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거지돼요. 네. 자, 이 개념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엔자임 Q10을 이해를 하실 때 뭘 이해를 하셔야 되냐?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이 개수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과연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몇 개 들어있을까를 연구한 단체가 있었는데 미토콘드리아 학회에서 연구해본 결과 한 개의 세포 안에 약 500개에서 2000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의 토탈 세포는 몇 개일까요? 60조에서 100조. 네, 저 같은 사이즈는 100조겠죠. 네. 자,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각 사람의 어떤 미토콘드리아 개수는 또 뭐 체질이라든가 뭐 이런 거야 체중에 달려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포 안에는 500개에서 2000개가 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때 이제 분자결정학회 논문을 제가 이제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러면 2000개가 있는 세포는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2000개가 있는 세포는 일을 많다. 자, 우리 몸에서 가장 일이 많은 세포를 봤더니 심장이에요. 왜 심장이 일이 많냐라고 봤더니 0.8초마다 일을 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살다 평생 0.8초간 위 같은 경우는 2-3시간 먹고 땡치는데 얘는 완전히 거의 마당새 중에 쇠빠초도 아니고 가장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가장 일을 많이 한 곳이 어딜까요? 간이라기보다도 뇌죠, 뇌. 그 다음에 뭐냐면 근육, 그 다음에 간, 심장, 췌장. 우연순위는 따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거 연구하신 분들에 의하면 거의 이런 세포들 안에는 기본적으로 약 몇 개가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야? 2000개 가까이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개념 정리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고장 나는 순서를 한번 봐볼게요. 고장 나는 순서. 한국 질병사망원인 1위가 뭐예요? 암이죠. 2가 심근경색염.
신기하죠? 일을 많이 하는 순서대로 망가져요. 왜 암이 많을까요? 왜 암이 많아요? 많이 먹어서. 입구가 세 개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살처럼 먹었더니 병을 얻었더라고 암 암자래요. 이 질병 저기 있잖아요. 많이 먹을수록 현대가 발달하면서 많이 먹으면 암이 온다 이 말이에요. 왜 암이 많이 올까요? 많이 먹으면 산소하고 포도당을 태울 일이 많죠. 그럼 활성산소도 늘어나잖아요. 이거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일명 좀 일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게 한 가지 등장을 해요. 그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하는 장기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뇌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질병 사망 원인 3위가 뭔지 아세요? 뇌경색이에요. 1위가 암, 2위가 심근경색, 3위가 뇌경색. 신기하죠? 그 다음에 요즘에 4위가 뭘로 올라가냐면 아니에요. 폐렴. 우한 폐렴. 뭐 자살하고는 4위입니다. 거의. 네. 요새 폐렴이 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당뇨합병증, 그 다음에 뭐 신부전, 뭐 간질환,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이해를 하면 뭐가 보인다?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많을수록 일이 많으니까 고장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적은 게 아니라. 일을 많이 하면 고장이 잘 난다 이 말이에요. 심장하고 뇌하고. 간도 고장 잘 나잖아요. 폐도 고장 잘 나고 췌장도 고장이 잘 나고 신장도 신부전 쪽으로 보내고.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개수를 이해하면 뭐가 보이냐면요. 미토콘드리아를 복원하는 기술은 뭘까요? 복원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이 코엔자임 큐텐, 코큐텐이라는 거예요. 코큐텐은 40세를 기점으로 몇 분의 1이야? 2분의 1.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충분히 먹어주지 않으면 어때요?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가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에너지 대사가 줄어든다는 말은 뭐예요? 산소하고 포도당을 태우는데 라이터가 없으니까 타줘야 안 타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능자를 복원해 주려면 반드시 코큐텐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해독의 핵심이 또 뭐라는 거예요? 코큐텐을 많이 먹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살아요 죽어요? 간에서 해독을 못하면 살아요 죽어요? 신장에서 배출을 못하면 폐장에서 안 빠져나가면 다 죽죠.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주는 물질 코큐텐을 이해를 하고 이게 해독의 핵심이라는 걸 이해를 하면 이 코큐텐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대사를 높여줄 수 있도록 복원하고 능력을 업시켜 주려면 우리 자동차 오래되면 뭐라 그러죠? 심장 엔진을 갈잖아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복원을 시켜서 에너지 대사를 늘려주면 세포가 다시 뭐 일을 많이 하니까 기능들이 좋아진다. 그래서 다시 코큐텐을 왜 Y 해독에서 지금 다루고 있냐면은 이게 또 미토콘드리아를 근본적으로 복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이 뭐다? 코큐텐이다. 코큐텐은 여러 가지 특징 중에 뭘 이해를 하셔야 될까요? 산소하고 포도당을 태워서 ATP라는 에너지를 생성을 할 때 이 두 개가 연합해서 연결되어 가지고 이걸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는 어떤 물질이라는가요? 촉매제 역할을 한다. 근데 이 촉매제가 간에서 합성을 하는데 몇 세가 되면 2분의 1로 줄어든다고요? 40세가 되면 2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촉매제 역할을 해주는 간 기능을 항상 좋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코큐텐을 수시로 보충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되면은 사람이 활력이 있고 에너지 대사가 늘어나니까 사람이
쪼다같이 안 보입니다. 자, 이 말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코큐텐을 큰 틀에서 보면 이 촉매제 역할을 이해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요거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역할을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500개에서 약 2000개가 들어있는데 이 주변에서 요 점점점점 있는 게 코큐텐입니다. 자, 여기에서 산소하고 포도당을 태우니까 뭐가 빠져나오냐면 O2 마이너스랑 활성산소가 빠져나와요. 요거를 1차적으로 중화하는 놈도 세포핵에서 SOD라는 항산화 효소가 만들어주고 아연, 구리, 망간이 이 효소를 활성화시켜주는 효소의 역할을 합니다. 이때 SOD하고 똑같이 이 활성산소를 여기서 빠져나온 이 활성산소를 없애려면 코큐텐이 가가지고 뭘 없애줘야 돼요? 활성산소를 없애줘야 돼요. SOD가 가서 또 활성산소를 없애줘야 돼요. 이 역할을 해주려면 아연, 구리, 망간, 철분, 세레늄, 코큐텐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미네랄하고 코큐텐이 없으면 해독이 된다는 소리 안 된다는 소리 안 된다는 소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코큐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설명할 것인가에 이거하고 그 다음에 세포 안에 들어있는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500개에서 2000개고 이 많은 것들을 에너지 대사를 높여주려면 코큐텐이 해독의 핵심이다. 여기를 고객한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객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할 것인가.